네, 우리 지난번이 아니죠. 어제 찍었으니까. 어제 찍었던 그 입법부, 국회와 관련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요, 행정부,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의 강의가 길이가 좀 길었죠, 40분.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짧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긴 좀 쉬워요, 행정부는. 근데 행정부에서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 낼 게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용은 쉬운데 착각하기 쉬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트럼프요 이러면 미국 사람일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지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국가 원수입니다. 원수가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 말고요. 내가 걔만 생각하면 진짜 이 원수 말고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대장, 제일 높은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물론 국민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수반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행정부에 대해서 배울 건데 행정부의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통령입니다. 입법부의 대표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또 말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입법부의 대표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너무 연기 톤이잖아요. 이거 봐요. 말 느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입법부의 대표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렇죠? 행정부의 대표 누구라고요? 대통령입니다. 자, 입법부,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이니까요. 자, 대통령의 권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썰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근데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게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것 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닌 것 고르는 거 잘 나오고요.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다음 중 권한의 요소가 다른 것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쫙 써놓고 그 중에 보기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써놓는다거나 이런 거. 자, 이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니까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요. 임명은 저기 당신이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그 자리 줄게요. 그럼 예 이러고서 이제 그 사람 임명할 수도 있는 거고. 해임, 해임은 확실히 알겠죠? 해임입니다. 근데 여기 군인까지라고 써놨는데 군인까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행정부서 중에 뭐가 있냐면 국방부가 있어요. 국방부는 뭐 하는데요? 나라를 지키는 곳이죠. 나라 누가 지켜요? 군인이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 장성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별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해갖고 양쪽에 4개씩 달고 있으면 참모총장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 장성들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승진도 대통령이 결정해요. 물론 추천은 아래 사람들이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최종 결재권, 그 사람들의 임명, 누가 장군이 될 거 안 될 거의 임명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틀려요. 이 국군 통수권 이게 뭐냐면 국군은 우리나라 대표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대통령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라 그러면 교회로 가야 돼요. 죄송해요. 어쨌든 국군 통수권은 그거예요.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국군은 왠지 좀 이렇게 전쟁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원수니까 대통령이 이 국군의 통수권을 지니구나라고 착각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안 헷갈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외우실 때 아까 국방부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국군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회 접읍시다. 자, 국군은 국방부 소속이고 국방부는 행정부 안에 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국군은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보다 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군인들은 대통령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국방부 장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자르는 거예요.
국방부가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거 틀려요. 다른 거 틀릴 거 없어요. 어지간한 BA, BO가 아닌 이상 바보죠. 어쨌든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조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5개 써놨죠. 5개 써놨다는 건 이 중에 한 2개 쓱 빼고 여기 하나 쓱 넣어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런 거 내기 참 좋아요. 첫 번째, 이걸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그 사람을 법에서는 한 사람의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자,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군주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입헌군주제라는 걸 채택해요. 그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권한은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 영국엔 여왕님이 계세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왕님이 계시는데 그 여왕님은 왕이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 이 나라를 대표하기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는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만 입헌군주국들은 대통령제는 이 두 개가 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지만 군주 국가들에서는 이 두 개 중에 국가 원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도 왕이 있어요. 천황이라고 해서. 자, 근데 국가 원수가 있는 이 군주국들의 특징은 뭐냐? 그럼 행정부는 누가 해요? 왕이 하나면 총리들이 합니다. 뭐 지금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입에 담기 거북한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짜증나는 그 이름 아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국가 원수의 권한 봅시다.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외교 사절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뭐 사인하죠? 그게 조약이에요. 제가 이거 입법부 때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정상끼리 맺은 조약은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랑 맺은 조약은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반드시 비준을 동의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사절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에 사는 장동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얼굴이야. 그럼 그 사람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헌법기관을 구성합니다. 대법원장, 사법부의 대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이런 이 헌법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전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사법부의 주요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사법부는 행정부 꼬봉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꼬봉은 좀 그렇다. 전도사님인데 부하 알겠죠? 아무튼 좀 이렇게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국가 원수한테 힘을 못 쓰겠네요 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그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입법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견제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긴급 명령권이랑 계엄 선포를 헷갈려요. 사실은 묶어서 설명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행사했다가 난리 나요. 권한은 있지만 이거 행사했다가 난리 나요. 왜냐면 이거 주로 행사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그 전두 그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런 분이 있어요. 외모로 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시원한 분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정말 많이 행사했었거든요. 긴급명령권이 뭐냐면 원래 이 법 체계상 대통령도 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긴급명령권이 발동해서 대통령이 낸 명령은 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잘못 오용되면 난리 나겠죠. 대통령이 진짜 독재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아주 위험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많이 썼다고요? 자, 그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왠지 국회를 무시했을 것 같은. 계엄령, 계엄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분이 많이 썼는데 근데 되게 궁금하죠. 이분 누군지. 사진 자료로 넣어드릴까요? 아무튼 자,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대통령이 국내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군대의 역할은 뭐예요?
외국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지금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질서를 유지합시다. 그럼 총 들고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언제였겠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인데 우리나라의 광주에 탱크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총 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헌법 같은 거 고칠 때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도 헌법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국민투표를.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헌법이 한 9차례 정도 개헌이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래는 국민투표를 다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행정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D-E-T-A-I-L 디테일. 예. 예. 자,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데 행정이 뭐냐? 대학교에 행정학과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배우냐면 법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법 어디서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죠. 진짜 인간 같지 않아요? 터물 두는 이 센스. 자, 법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든다고요. 근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가서 집행하진 않아요. 법은 누가 집행하냐면 행정부에서 집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행정부예요. 국가 목적이나 이 나라가 있는 목적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행정국가와 주의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져요. 우리 이거 큰 국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작은 국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다 보니까 나라에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의 이런 권한도 책임져줘야 되고 이런 권한도 책임져줘야 되고 이런 권한도 보장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권한이 커졌어요. 그것을 행정국가화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누구의 권한이 줄어드느냐? 입법부의 권한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물론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법도 제출할 수 있지, 법도 집행할 수 있지, 입법부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는 쭈구리가 되고 가운데 손으로 했네. 행정부는 왕이 되면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력 분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행정부의 이거 뭐냐? 그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주의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행정부는 이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행정부라고 해요. 오늘 강의 진짜 짧게 끝나겠는데요? 지금 몇 분쯤 지났죠? 13분? 20분 안에 컷할 수 있겠어. 자,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이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배웠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었어요. 행정부 안에서의 역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부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지휘한다고 해서 설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국무총리 역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은 대통령보다 아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이름이 세균. 예, 아무튼 죄송해요. 부모 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 좋은 뜻일 거예요. 예, 뭐 공평할 균자에 뭐 세상 세자 뭐 그런 거겠죠. 예. 자, 국무회의를 주관합니다. 원래 국무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대통령의 오른팔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뽑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국무회의, 나라의 주요 사항을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 이 사람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 때문에 중요해요. 각 부서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차 사무를 처리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해요. 우리나라에 부서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부서, 아까 말했던 뭐 국방부도 부서가 될 거고 뭐 국토교통부, 요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국토교통부, 또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부. 여기서 이제 청소년 문제 주로 이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교육부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부서들을 각 부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표들을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부 장관님, 뭐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통일부 장관, 무슨 장관, 이 장관, 그쵸? 뭐 경치 보면서 이거 장관이네요. 신이 주신 풍경이고 이 장관 말고 우리나라의 각 부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장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장관들 내가 그때 봤는데 그 국회 가갖고 막 쥐어뜯기고 막 이렇게 되던데요. 물론 청문회는 해요.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근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아도 장관은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을 못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으로 치면 전교 총학생회 있죠. 그 총학생회 회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가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좀 바쁘셔서 주로 못 참석하실 때가 많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참여해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국무총리가 주로 주관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 이런 것도 많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주로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15명에서 30인가량의 국무위원이 누구냐면요. 아까 그 장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관이나 처장 또는 안건에 따라서 청장들. 우리나라에 행정안전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청이 뭐냐면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도 결국엔 정부 소속인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안건은 뭡니다. 지금 요새 주로 안건은 뭘까요? 코로나19겠죠.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국무총리나 대통령 주관하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회의라고 한다고요? 국무회의라고 해요. 그럼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제일 말을 많이 하시겠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능후 장관인가 그래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세균과 능후. 너무 이름들이 좀 동재 얼마나 쉬워요. 아닙니다. 자, 감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근데 감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 중에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자체적으로도 감사원이라는 이 장치가 있어요. 감사원은 행정부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행정부 스스로도 자기들을 감사하고 감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입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검사합니다. 세입 세출이 뭐냐면요.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쓰잖아요. 그걸 잘 썼는지 검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정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나중에 국회에서 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여러분 피땀 눈물이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렇죠? 피땀 눈물이 들어간 돈이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그거 함부로 쓰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이 뭐냐면요. 장관이 또는 이 행정부 소속의 주요한 인물들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감사원 굉장히 그러면 옛날로 치면 뭐 같은 거냐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럼 막 이러잖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감사원이 있으면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공정하게 일 처리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도 이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부의 공정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견제 차원으로 감사원장 임명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부 요인 2명 배웠네요. 첫 번째 국무총리 국회 동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 국회 동의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조금 수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다음 보기 여러 가지 자리를 주고 다음 중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이런 게 낼 수 있겠죠. 그럼 뭐 골라야 돼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2개 정도는 고를 수 있어야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행정부 강의 끝났는데 정말 빨리 끝났어요. 명예설, 명강의를 목표로 하는데 잘 안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조금 어려웠듯이 행정부보다 또 사법부가 조금 어려워요. 행정부가 제일 쉬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세요?
없죠? 지금 심지어 놀랍게도 앞에 중3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집에 가려면 저걸 정장 입고 있잖아요. 이거 왜 입고 있겠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는 학생 너 오늘 바빠? 안 바쁘대요. 다행히 안 바쁜 걸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한 학생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대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사업부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